홈쇼핑 고객의 이해요. 홈쇼핑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홈쇼핑을 왜 하려고 저희가 합니까? 티커머스를 왜 하려고 합니까? 왜 하려고 하냐면 고객 유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이 채널 돌리다가 들어오는 고객이 일반 뭐 쇼핑몰과는 차원이 틀리게 사람들이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기 때문에, 또 보면 누구 제품만 봅니까? 마트는 여러 제품을 보지만 그 들어온 고객이 내 제품만 바라보기 때문에 홈쇼핑이나 티커머스가 매출 파워가 있는 거죠. 한 시간에 하나의 상품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들어온 상품을,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 제품을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385년 전에 저희 태어나셨는데, 그때 얘기한 게 사람을 설득하려면 에토스, 일단 말하는 사람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다. 내 상품을 뭔가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냐. 그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페토스. 좀 이게 사람한테 설득을 시키는 작업이다 보니까 좀 감성이 녹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진 한 장, 동영상, 뭐 쇼호스트의 멘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뢰성이라 그러면 숫자로 표현되는 뭔가 인증, 추천, 상품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로고스는 이게 좀 논리적으로 그게 그냥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방송을 보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논리적인 좀 표현이 돼야 되겠다. 그 세 가지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고객이 카드를 긁는 데는 그냥 긁지 않더라는 거죠. 이 좌뇌의 그 신뢰성, 조직적인 거, 판단, 이성적인 판단과 우뇌의 감성, 사진, 동영상, 추억, 희망, 사랑, 뭐 이런 감정이 녹아서 뭔가 자극이 왔을 때 좌뇌와 우뇌가 막 스파크가 파바박 치면서 저희가 얘기하죠, 보통. 지름신이 내려온다, 지름신. 지름신이 내려오면 그때 이 손이 움직인다는 거죠. 뇌가 이 자연스럽게 손이 카드에 가게, 그리고 전화를 들 수 있게, 주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커니즘을 잘 응용해서 저희가 상품 제안도 해야 되고, 그 제안을 근거로 상세 페이지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작성이 좀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가치 제안을 봤더니, 고객이 알아차리는 건요, 저희가 홈쇼핑을 하는 이유예요. 홈쇼핑을 한번 도전하겠다 하는 이유는 고객 유입을 시켜주니까 고객이 일단은 우리 제품을 보게 되는데, 호감을 갖게 하는 거는 우리의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을 잘 하셔서 호감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을 사는 고객은 누구냐? 100명 중에 혁신 소비자예요. 2.5명만 우리 제품을 구매합니다. 나머지는 모르는 제품을 절대 사지 않아요. 브랜드 제품이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없는, 써보지 않은, 누군가에게 얘기 듣지 않고서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사는 고객들은 혁신 소비자라고 해서 2.5%인데요. 100명 중에 한 2.5명이 신제품을 좋아해요. 남들이 안 써본 걸 좀 써보고 뭔가 자기가 좋아 보이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질러버리는 이런 고객들, 혁신 소비자. 그리고 내가 써보면서 의시되는 거죠. 너 이거 써봤어? 이거 새로 나온 거 내가 홈쇼핑에서 내가 처음 구매했는데, 이런 고객들이 한 100명 중에 2.5명인데 그 2.5%만 잡아도 여러분들 우리 소상공인들이요 빌딩 세워요. 2.5% 잡은 브랜드 말씀드릴게요. 락앤락, 휴롬, 자이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소상공인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2.5%를 잡은 거예요. 전체를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 고객을 정확히 정해서 나가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히트 상품을 저희가 쪼개봤더니 고객의 정신적인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내가 써봤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인증도 있고 수상한 뭣도 있고 이런 걸 좀 우리가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고도 만들어 드릴 건데요. 만드는 로고조차도 우리가 이게 그 로고를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저희하고 해서 만들어서 상세페이 구현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 추억, 희망 등 이게 딱딱한 제품이 아니다. 플라스틱 제품이 아니라 정말 뭔가 살아 숨쉬는 이런 느낌의 그런 감성을 좀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의 불평, 불만, 걱정, 불안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객의 리스크를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보통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홈페이지 보면은 제 제품을 사면 후회하게 해줄 거예요. 포장지 뜯기만 뜯어봐. 반품 절대 안 되고 환불도 안 돼. 스티커 뜯는 순간 당신이 내 제품 구매한 거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 있다. 이건 뭐예요? 고객한테 사지도 않았는데 리스크를 엄청 안 줘주는 거예요. 그럼 살 사람도 구매 안 하겠죠. 이런 불안감을 이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상품인데 메이커도 없는데 어떻게 구매하지? 막 이럴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 환불 해줄 테니까 일단은 무조건 구매해봐.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홈쇼핑을 보시면요. 이런 고객의 불안감을, 리스크를 거의 지금 다 제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물건 확보하는 시간입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고 300개, 200개도 채 안 남았어요. 지금 빨리 구매하세요. 지금 무슨 시간? 물건 확보하는 시간입니다. 구매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반품 환불 해드릴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홈쇼핑에서 그래서 지금 18조, 19조까지 매출이 가는 거예요. 고객의 리스크를 완전히 줄여줬어요. 그래서 옷 사도 그냥 막 주문합니다. 색상 안 맞으면 반품하고요. 근데 그거 누가 해줍니까? 결국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주지만 내 제품 팔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반품 환불 100% 해준다 해도 그렇게 하면 이제 매출이 한 150% 이상 올라요. 실제로. 근데 반품률은 홈쇼핑에서 5%가 채 안 됩니다. 3.85%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을 했을 때 무조건 반품 해준다 했을 때하고 그냥 말 안 하고 했을 때하고 반품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블랙 컨슈머도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반품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고객의 리스크를 줄이는 거를 우리가 상세 페이지도 녹여야 된다. 그리고 고객의 오감 만족. 이게 시각, 그러니까 우리 식품 같은 경우는 마트 같으면은 시식콘에서 먹어보고 사지만 그냥 우리 얘기 듣고 사는 거예요. 설명 듣고 상세 페이지 보고 동영상 보고 쇼호스트 멘트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감, 후각, 향기, 미각, 맛 이런 것도 좀 시각화해서 맛있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향기를 시각화해야 되고 촉각, 맛있는 촉각을 시각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의 공통점이 히트 상품의 공통점을 녹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은 소비자가 느끼는 우리 고객이 느끼는 매력적인 상품이란 무엇이냐. 이 네 가지 요소가 좀 같이 있어줘야 돼요.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 이렇게 멘토하다 보면 한 90%가 제품의 기능, 품질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그럼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라는 건 뭔가 살아 숨쉬는 듯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능적 가치, 상징적 가치, 재무적 가치, 즐거움의 가치 네 가지가 가치가 이렇게 버무려져 있어야 이게 고객이 느끼는 그리고 생각하는 이 감성이 지갑으로 손이 가게끔 하는 그런 게 돼야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가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짧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너무 자료가 이렇게 제안서를 한다든가 상세 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데 있어서 자료가 너무 준비를 안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보내드리는 자료가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서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 중소기업의 요 초록색 바 있죠. 지금까지 중소기업 상품은 요 기능적 가치에 100% 꽂혀 있다. 근데 강소기업, 소위 히트 상품을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는 업체들을 보면 즐거움의 가치, 상징적인 가치, 재무적 가치가 아주 잘 돼 있다. 기능적 가치는 이제 기본이죠, 기본. 그 네 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능적 가치예요. 저희 제품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몇 초 만에 15초 이내에 10초 이내에 소비자들이 길게 듣지 않습니다. 저희 정부기관에 말씀하시거나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이렇게 도와드리는 기관에 말할 때는 1분이고 10분이고 들어요. 근데 바깥의 소비자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험 팔 때 어때요? 보험회사 전화하면 어떻게 하세요? 바로 끊죠? 아유, 됐어요 하고 막. 요즘은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러면 끊어버려요. 뭐 팔려나 보다 이러고. 저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내 제품을 정말 사고 싶게 기능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슬로건과 브랜드 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브랜드를 소비자의 언어로 전환해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상품 소개할 때 땡땡땡을 해결해주는 우리 거, 땡땡땡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지닌 우리 거, 기존에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브랜드보다 더 뭐가 편리한 우리 거. 요걸 명확히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의 막 50%예요, 진짜. 처음 상품 소개할 때는 15초 안에 얘기를 명확히 해서 이게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갖고 살 수 있게끔 하는 이 슬로건과 브랜드, 그게 제안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능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짧고 명료하게 15초 이내에 할 수 있는 슬로건과 브랜드명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제안서와 상세 페이지에 반드시 녹여서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인 가치예요. 그 코카콜라하고 사이다를 생활연구소에서 한번 끓여봤대요. 그랬더니 몸에 안 좋은 그 타르 덩어리, 끈적끈적한 그런 거 생기고, 그래서 몸에 백해무익하더라.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 근데 코카콜라 시가가 얼마인지 아시죠? 브랜드 가치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갈증이 나면 이제 머릿속에 코카콜라 막 북극곰하고 빨간 색깔 막 이런 게 떠오릅니다. 콜라 싫어하는 사람은 사이다, 천연 뭐 지리산 맑은 계곡에 그 박보검 뭐 이런 탤런트들이 막 셀럽들이 먹잖아요. 그 상징적 가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 가치는 제로라도 상징적 가치가 크니까 거기에 환장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사 먹고 그거에 따라서 브랜드 가치는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 가치는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메달이 있는데 어때요? 보시기에. 88 올림픽 금메달이에요. 이게 88 올림픽 금메달. 근데 금메달은 금이 몇 프로 들어있습니까? 금메달은 금이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그 상징적 가치 때문에 금메달로서의 가치가 있죠. 그죠? 고어텍스 라벨이에요. 고어텍스 라벨이 원가로 치면 한 10원, 20원 종이 그거 하나 있어야 하는데 20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 고어텍스가 신발에 붙거나 의류에 붙으면 보통 브랜드의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가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고어텍스 라벨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상징적 가치라는 거예요. 상징적 가치. 우리 제품도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라벨, 인증 이런 마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 메이드 인 코리아도 좋고요. 어디 특산품도 좋고 신제품도 좋고 프리미엄 제품 마크도 좋고 이런 뭔가 소비자들이 상징적인 가치를 느끼게 하는 뭔가를 만드는데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번 멘토링 기간에. 근데 그 마크조차도 방송 심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는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쓰지를 못합니다. 홈쇼핑 준비를 위한 멘토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메일로 보내시든 카톡으로 보내시든 아니면 저희가 협업 툴인 플로우라는 협업 툴 이제 가입시킬 건데 그거로 들어오시든 여러 차 어떤 거라도 편리하게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객이 딱 내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 구매하기 전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마크들이에요, 이게. 100% 프리미엄 퀄리티 우리 넣을 수 있죠? 그죠? 3년 개런티, 1년 개런티, 품질 보증 마크 붙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디자인할 회사에 직원이 없는 거야. 마케팅 직원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요번 멘토링 하시면서 저희가 같이 도와서 그걸 해드리는 거니까 증빙, 이런 거에 대한 증빙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가치를 통해 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이런 마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똑같은 제품을 놓으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이런 메달 마크라든가 있는 거를 선택하고 싶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우리 제품을 진짜 먹어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선택하게 하는 거는 이런 좀 확신, 신뢰를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중간 브랜드라 그래요. 이런 중간 브랜드 찾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이게 다 중간 브랜드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만드는 마크들도 있어요. 이건 자기네들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여기 금메달 같은 거 있죠. 요거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앞에 저희가 컨설팅 할 때 그 미용기기 부분 우수 상품 해가지고 벨리나 포디에서 별 5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닥터 MD에서 그 점수 나온 것 중에 우수 점수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증빙 데이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거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마크들을 저희가 중간 브랜드를 좀 멋있게 소비자가 프라이드를 느끼게끔 잘 해갖고 그거를 제안서하고 상세 페이지, 우리 상품 설명하는 페이지에 잘 녹였으면 좋겠다. 홈페이지에도 좀 써먹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즐거움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즐거움의 가치. 이게 제품이 요즘 너무 많아요. 뭐 중국산은 또 더할나위 또 가격을 엄청 막 쳐가지고 저희는 이제 가격 경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좀 가치를 높이는 경쟁을 해야지만 저희 쪽에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해외 상품들 중에 그런 상품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좀 즐거워야 돼요. 우리 소상공인 제품을 사면서 좀 즐거움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제품에만 있는 기능, 내 제품에만 적용되는 서비스, 내 제품에만 느끼는 만족을 시각화해서 표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만들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특히 SNS라는 게 창궐을 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이런 쪽에서도 상품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쪽에 자랑하려고 막 올리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거리, 즐거움의 거리를 사진 한 장이든 해서 좀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걸 뭐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을 많이 하는 우리 대표님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런 사진 한 장 느낌. 똑같은 야채를 팔아도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나. 똑같은 피망과 파를 팔아도 좀 더 화려하고 먹고 싶고 고객들이 퍼날르고 싶게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즐겁고 기발하면요 막 퍼날려요. 요즘은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막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요거는 보시면 건담 로봇 버터링 쿠키 독수리인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요것도 제조사에서 이런 걸 만드는 기획사한테 뭔가 투자를 해서 자기 제품이 눈에 뜨게 하려고 이런 식의 하니까 사진이 이 사진을 저도 퍼날랐잖아요 지금. 그죠? 인터넷상에 막 퍼날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빼빼로데이 이런 거 광고 안 해도 알아서들 홍보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요거 휴지 회사가 만든 휴지 드레스예요. 마네킹의 휴지 드레스를 이렇게 이쁘게 휴지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뽀삐나 크리넥스가 1위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큼은 이 매장에서만큼은
이 4위 브랜드의 휴지가 1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 좀 고민을 하면 내 제품을 부가가치를 일으킬 걸 고민을 해가지고 사진 한 장만 잘 찍어도 이제 뭔가 마케팅에 팔로가 트인다. 요거는 국내산 젖소예요, 젖소. 근데 사진을 이렇게 한 장을 잘 찍어 놓으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죠? 젖소라도 사 먹겠죠? 요런 사진. 목마를 때는 뭐가 생각나요? 코로나 맥주. 병 모양만 봐도 맥주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안서하고 상세 페이지에 대한 개선을 도와드릴 건데 핵심 뭐냐면 팔리는 힘을 가진 상품은 뭡니까? 구매 전에 갖고 싶다고 생각하게 하는 힘. 뭐 써보고 막 만져보고 먹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갖고 싶다고 생각하게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좀 일으키자. 이게 핵심이에요. 제안서 만드는 부분하고 상세 페이지 부분이. 제품을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재무적 가치예요. 재무적 가치.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30년 된 비행기예요. 30년 된 비행기. 새 비행기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 30년 된 비행기 한번 타보시겠어요? 웬만하면 안 타겠죠. 근데 30년 된 비행기가요. 이렇게 인터넷상에 딱 300개, 200개, 100개 한정, 선착순 이러면요. 오전도 아니고 1시간 만에 동이 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가 항공사 있죠. 저가 항공사 비행기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저도 부산 갔다 오고 뭐 제주도 갔다 오고 하면 28,900원, 28,900원. 제주도 항공권이 19,800원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능, 비행기의 기능과 안전과 서비스 물 한 모금 안 줘요. 네, 서비스 없습니다. 근데도 이 재무적 가치가 너무 강한 거야. 19,000원, 800원 하니까 뭐 30년 되고 뭐 서비스가 엉망이고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무조건 구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무적인 가치를 넣어줘야 된다. 지금 내 제품을 보는 순간 가장 혜택이 좋을 때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제품 제안서든 상세 페이지든 제안을 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딱 할 때 지금 이 순간이 이걸 뽑아만 주면 가장 좋은 혜택으로 내가 참여를 하겠다는 명확한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 그죠? 고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무적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 고객의 구매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줘라. 무조건 반풀환불, 예, 반품률 5% 미만이다. 근데 여기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요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터닝 메카드라는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장난감이에요. 파란색은 주인공이에요. 얘 친구들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주인공이니까 꼬마 애들이 파란색 요 터닝 메카드를 가장 갖고 싶어 해. 그리고 어린이날 제가 어린 조카가 있어서 하나 사주려고 뭐 갖고 싶냐 했더니 터닝 메카드를 사달래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저도 마케팅을 하지만 똑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어느 곳에선 45,000원, 어느 곳에는 16,000원, 어느 곳에선 64,000원까지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가격은 그 마트에서는 한 16,900원 팔아요. 16,900원. 제가 어떤 거를 구매해서 선물했을까요? 어린이날이 임박했어요. 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제가 이걸 봤어요. 45,000원짜리 아니고요. 16,000원짜리도 아니고 16,000원짜리 사려고 클릭을 했더니 벌써 매진됐대요. 물량이 그때도 마트에서도 이거 올려놓으면 막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결국에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내 배송되는 어린이날 전에 배송되는 64,790원짜리를 주문을 했습니다. 원래는 16,900원짜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를 정해진 그대로 고객이 안 보더라는 거죠. 뭔가 좀 희소성도 있고
요번에 몇 개 안 남고 자기가 좀 다급하고 이래야지 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건이 내가 구매하기 가장 좋은 혜택이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구매하지 365일 39,900원 별로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인 가치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홈페이지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제안서에도 녹아 있어야 돼요. 제안서가 녹아 들어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지원, 우리 중소기업 유통산태에서 1년에 한 150개 업체 정도를 방송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경쟁이 너무 소상공인을 다 해드리려면 정부에 있는 예산 다 끌어와야 돼요. 저희가. 근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선정을 하는데 선정할 때는 그 실제 있는 MD들하고 이런 홈쇼핑 전문가들이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를 미리 한번 해보자는 거지. 현재 상황을. 그래서 닥터 MD 그 앱을 까셔가지고 10분이면 할 수 있어요. 그걸 해보고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몇 점이라는 거 다 나중에 이제 피드백이 다 보고서 형식으로 나가니까 그리고 홈쇼핑 MD가 진단한 거. 그 갭을 사실은 줄여는 게 멘토링의 사실 저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해주시고 그래서 제품은 상황에 따라서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도 가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원가 이하로 팔아도 안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적인 리스크를 고객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줘라. 그런 걸 말씀을 드릴게요.